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때문에 산부인과를 이제 보통 가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주죠. 네. 근데 이걸로 이제 한의원 막 되게 막 당장 막 쌀 것 같은 표정으로 한의원에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방을 네. 해주시나요? 이제 대부분 한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 방광염 와서는 잘 오지 않아요. 만성일 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진단받고요. 치료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내가 항생제만 먹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방광염증이 있어서 혈뇨,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막 요급박, 그리고 배뇨통 이런 급성 증상이 있을 때는 네. 팔정산, 팔정산? 뭐 또는 우리 뭐 사간탕 뭐 이런 그 약재들이 약재를? 있어요. 예. 그런 처방들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 열을 빼고 그리고 쭉쭉 습열을 빼내는 약인데 네.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급성기에는 대부분 이제 좀 항생제를 쓰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그런 배뇨통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아직도 묵직해요. 피는 안 나오지만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세균이 없어졌어요. 근데 찝찝해요. 그런데도 계속 좀 여전히 불편해요. 네. 또 올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한방으로는 정기를 보하는 보약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보중이기탕이라 그래서 기를 보하는 약, 체질에 따라서 인삼이 들어간 약, 아니면은 자궁 쪽을 훨씬 이롭게 하는 그런 약, 이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하고요. 그렇게 보하는 치료를 하고 나면 한동안 방광염 없이 잘 지내기도 하죠. 선생님 아까 밤에 이제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것도 이제 방광염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유난히 늦게까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야뇨증 말고요. 야뇨증. 야뇨증이라고 네네. 하나? 밤에 소변 싸는 아이들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막 초등학교, 네. 중학교를 가서도 네. 가끔 실수를 하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그 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예. 야뇨증이 대학생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MT도 잘 못 가요. 그리고 이제 MT 가면 창피한 이야기지만 기저귀 차고 가고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한방적으로는 포기가 부족하다. 방광 쪽에 포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고 그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네네. 그건 뭐 방광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오히려 성인이 되면 그거보다 더 문제가 과민성 방광염이죠.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그다음에 낮에 또는 뭐 우리가 그런 경험 대부분 해보지 않나요? 차 타고 가려고 하면 외출하려고 하면 꼭 소변을 비워야만 쏙 편한 사람. 그 단체로 어디 가는데 꼭 뭐게 출발하기 그렇죠. 전에 화장실 가야 네, 되는 네.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방광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소변이 마려워라는 생각만 딱 드는 순간에는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실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방광염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방광염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실제 염증이고요. 이거 심리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심리적 원인 그런 거라서 과민성 방광은 또 약간 심리적 치료와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선생님 식이요법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네. 방광염에 이제 알려진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린다면 네. 뭘 먹어야 좋으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없어요. 일단 그렇지만 물이 우리가 제일 좋고요. 네. 그렇죠. 물 많이 마시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있는 몸을 우리가 이제 좀 이롭게 하는 비타민 C나 녹차나 뭐 이런 주스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커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음식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들은 방광과 소화기관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인공 감미료나 아주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먹고 나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뿐만 아니라 방광염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방광염을 자주 앓은 사람들은 크림베리를 많이 먹어요. 근데 실제로 이 크림베리를 많이 먹으면 네.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림베리는 프로안토시니아딘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서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균이 돌아다니다가 네. 여성의 질에 달라붙고 그다음에 방광으로 달라붙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달라붙지 그래서 못하게. 네. 그래서 이런 크림베리 베리 종류의 음식들을 복용하는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베리 종류는 다 좋은가요? 네, 그중에 특별히 크림베리. 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방광염 오줌 소태 오면은 예전에 우리 김 PD님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옥수수 수염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 본 적이 없죠. 저는 네네.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옥수수 통으로 해서 삶아 먹잖아요. 요즘은 뭐 옥수수 그냥 다 깐 걸 먹으니까 없지만 네네. 그럼 옥수수 수염이 남는데 이 옥수수 수염이 이뇨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붓기 빼는데 좋다고 알려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도 막 시중에 막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시중에 팔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옥수수 수염이 부기 내리는데 좋고요. 그리고 방광염에도 좋은 약재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약재로는 목통이라는 약이 좋습니다. 목통이요? 예, 목통. 음. 얼음덩굴의 줄기인데 이 목통이라는 약재가 방광염에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성 방광염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방광의 용적도 줄어들어서 소변 빈삭,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이런 분들은 산수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산수유는 남자한테 좋은 산수유. 여성도 좋아요. 그래서 방광염이 있는 분들, 만성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산수유차 또는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산수유, 요즘 술도 나와요. 그래서 산수유로 만든 술 이런 것들을 한 모금씩 드시면서 신장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송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